왜 대가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노무현이 만난 링컨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링컨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만난 링컨 다르고 김창훈이 만난 링컨, 권병태 만난 링컨이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안창호도 그런 존재겠죠.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안창호를 얘기가 다르고 마침 오늘인가 어제인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뭐 1919년 건국절이냐 1948년 건국절 갖고 논쟁을 하는데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아주 거두이신 신영화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1919년에 시작을 해서 1948년에 종결된 건데 시작에 초점을 맞추냐 아니면은 제대로 된 정부 수립에 초점 맞추냐 뭐 그런 거니까 그게 서로 뭐 다툴 일은 아니다. 그냥 서로 뭐 이렇게 존중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민정의 핵심 인물인 도성 안창호 선생은 뭐 이러저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 두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이성만과 김구를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초기 인정의 핵심 인물은 안창호라고 해요.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주권, 영토, 국민, 국제적 성인 등의 측면에서 인정을 끌어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신영화 선생이 하는 말이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이거 안창호 선생이 없었으면 통합임시정부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 뒤로 전 세계 국민적은 이를 정부로 생각했고 또 국민의 국민과 연결하는 연통제 교통국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민 개납주의, 국민 개연주의, 국민 개혁주의를 명시하면서 통치권을 일부 행사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 국민 개납,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세원을 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병사가 된다. 군인이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벌어먹을 거를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먹을 것은 자기가 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안창호 선생의 사실은 핵심 사상입니다. 여기 잠깐 언급됐는데 오늘 이제 이 책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안창호와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성만은 1875년생입니다. 김구 1876년생, 안창호는 1878년생. 그리고 연시호 1864년생이죠. 저기 옛날 소련 들어가면 레닌은 1870년생이죠. 그리고 트로츠키가 기가 1879년생이니까 아마 붙여될 겁니다. 김일성은 1912년생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태어난 건데 저는 사실은 간혹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그죠? 그러면 누구는 세종대왕, 우리 전에 저기 대선 후보 TV 프로그램 때도 나왔잖아요. 안철수가 세종이라고 했고 문재인도 세종이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많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면 김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다선을 얘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순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창호를 거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집회를 펼쳐보면 집회 인물들 보십시오. 누구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그죠? 이순신이 있죠. 이태계가 있고 신사임당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 이유옥이 있고 이유옥 신사임당은 오자지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순신은 그래도 뭘 했는지 알잖아요. 이순신의 핵심 어떤 오록들을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요. 임전무태, 뭐 필사적생, 필생적사, 뭐 이러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은 한글로서 존재하는데 세종 정신을 잘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율목이나 이태계 신사임당은 그 사람들의 어떤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아시나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집회의 인물은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지향합니다. 자, 미국 달러와 집회는 누가 등장합니까? 조지 워싱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딱 그 문구가 있습니다. We trust in God. 그죠? 거기에 나름대로 정신이 있잖아요. 또 조지 워싱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치 사과나무 밑에 가면 뉴턴 생각하고 또 사과나무 밑에 가면 조지 워싱턴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집회 인물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정신과 방법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이순신 정도죠. 이율복 이태규의 이 신사임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거죠. 세종대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참 이렇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본을 쭉 보면은 일본의 집회 인물들이 있는데 잠깐 볼게요. 일본 집회 인물들. 저기 노부치 히데요. 이게 2003년쯤에서 이제 일본 집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등장했는데 노부치 히데요인데 일본의 이제 세균학자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에는 히부치 이치오라고 거기 여유 소설가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20대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일본의 개화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그 당시 이제 저기 백월미항에서 배 타고 이제 갔던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분은 입각적인 하던 메이주신 때 이제 좀 들어와서 교육상이나 문부상 같은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부를 갖다가 했죠. 그리고 일본 그 당시 메이주신 시기에 이제 그야말로 초베스트셀러 작가였죠. 그래서 일본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저 김옥균하고도 아주 더 교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스메 소세키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소설가입니다. 그 다음 참 최근에 2000년짜리가 이제 발간됐는데 그 오사카 수리생 여전히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003년까지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오사한테 암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정신과 방법이 사실은 일본 사회에 아주 살아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아마 천년대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1 내지 2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사카모토 료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을 할 때 그 핵심 세력이 그걸 초슈하고 쌌으면 안 돼. 이 번을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데 이걸 통합을 갖다가 해낸 거죠. 사카모토 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전국 시대하고 도쿠가와 시대, 그 에도 시대 그 사이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회 인물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집회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살아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도쿠가와 예컨대 사람들이 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스타일이야. 너는 오다 노부나가 스타일이야. 또는 오다 노부나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율복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태규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너 스타일이 보니까 이율복 스타일이야, 이태규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존경하는 인물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사표가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사실. 김구 존경한다는 사람 많지만은
그 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제 끝에 그 이광수가 해방 직후에 쓴 책이 이 책하고 또 하나 김구의 나의 소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 끝에 보면 나는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문화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갖다가 읊을 뿐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예컨대 우리가 방에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하나의 어떤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 교체해보는 어떤 저울을 가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산 안창호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배울 게 많은. 그러니까 가장 배울 게 많은 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있으면 성경 강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1년 365일 이래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책도 그럴 수 있는 책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안창호의 어떤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의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100회가량의 어떤 우리는 어떤 토론을 갖다가 할 만한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 될 것 같고. 자, 안창호에 대해 가지고는 요거 양력을 그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78년에 이게 고종이 이제 결국은 독립협회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탄압을 갖다 받고 이승만은 감옥에 갇히고 어디는 누구는 저기 서재필을 튀고, 안창호는 그때 이제 아마 조무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배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향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99년에 그때 이 부분은 타이밍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102년에 어쨌든 예령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일주일 뒤에 인천항 통해 가지고 일본 동경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이렇게 그 태평양 건너는데, 그 과정에서 하와이 섬을 보고 그 어떤 큰 바다에 그냥 우뚝 솟아 있는 그 하와이 섬을 보고서 어떤 감동을 받고 자기 호를 도산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저는 도산이라는 호가 지금 아마 저 평양 도롱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도산이라고 그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태평양에 솟아있는 하와이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이름을 호를 갖다 지었더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02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 특기가 그 집안 청소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어떤 정반대. 이 사람은 아주 그 정갈하고 깔끔하고 청소 잘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아무 돈이 없어도 그 동네에서 안창호가 사는 집이 가장 이렇게 탁 그냥 튀었대. 삐까뻔쩍했던 게 아니고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화분들이 있고, 커튼이 달려 있고, 너무 깨끗했겠죠, 그죠? 이게 보니까 저는 그 반대인데 동네에서 제일 지저분한 집 찾아라고 아마 저희 집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이제 정리정돈 청소를 갖다 잘했고, 아예 이제 그것이 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노젓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 두 가지 재주를 가지고 어디 가든지 자기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 뒤에 우리 건병태 씨처럼 어디 보면 저기 그 노고단을 했는데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뭐냐, 집안에 집사 같은 형태로 이제 취직을 갖다 해요. 그것을 이제 청소하고 정리연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뒤로 근데 이제 이분이
1907년에 이제 뭐 이렇게 다시 그 하와이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들을 만듭니다. 사실. 이게 대성학교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대성학교에서 오산학교가 이렇게 파생돼 나옵니다. 그 대성학교의 이성훈이라는 갑부가 이제 그걸 하는 것을 보고서 오산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 오산 고등학교 아직도 있습니다, 전체에. 근데 어쨌든 그때 보면은 이분 항상 일하는 스타일이 지가 나서 가지고 무슨 오산학교를 지가 만들었는데 오산학교 교장 이런 걸 안 해요. 조선 사람들은 감투 좋아하기 때문에 감투 좋아하는 사람을 따로 하고 실제 자기는 그냥 평교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임시정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은 감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이승만은 원래 뽑기 전에 아마 이승만이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임시정부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고 뭐 집정관은 이동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사실은 또 미국 그 특파원이 그냥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안창호 그 밑에 이제 청년들 실제 활동가들은 안창호가 임시정부의 그 핵심이 돼야 된다고 중심인물이 실제로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그냥 간판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안창호가 그렇게 되면은 통합이 안 된다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그냥 오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거는 안창호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이승만과 이동희는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신망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약간 이 반칙을 한 거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했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안창호가 볼 때는 그래도 저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임시정부의 어떤 통일 단계를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밑에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임시정부 좋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때 핵심은 그 대통령 이승만 누가 대통령 하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서강도, 북한도, 그 다음 하와이, 미국, 그 다음에 상해 이쪽에 보면 다 독립운동 세력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게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통합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임시정부가 지금 1919년 건국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결국 안창호의 작품입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가 뭐 안창호가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뭐 이 자리에 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신과 방법을 좀 제대로 배워보자는 거니까. 그 참고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가 또 한국에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뭐 친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어떻게 무시되어 버린 건데 이광수가 1892년생입니다. 그리고 첫 작품 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1919년 독조 조선 유학생 28 독립선언 이게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28 독립선언을 주도를 했고 그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전후에서 상하이가 임시정부에 참가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안창호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임정사력편찬위원회하고 뭐 신한청년단 독립운동지, 신한청년 주필, 임시정부 기관지 이 역할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안창호 밑에서 실제로 일을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창호가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이렇게 잘 관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로 치면 돌스토이 같은 급의 문호입니다. 사실은. 그런 대단한 문호죠. 그렇게 해서 조선의 어떤 3대 천재가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 그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 하는데 애인 허영숙이가 와가지고 이제 귀국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애인한테 설득돼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원이나 뭐 경성학교나 경신학교에서 영어 교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러저러한 어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편집국장을 했고 조선일보는 부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양동우의 사건, 이때 이제 안창호가 결국은 수양동우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4년 징역을 받고 나와서 송태산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러던 그 청년들을 갖다가 계몽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양동우의 사건으로 잡혀가가지고 결국 옥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때 이광수도 같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광수는 잡혀가서 아마 6개월 만에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뭔가 각서를 쓸 것 같아. 이제부터 협력하겠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친일 활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백범 일지를 갖다가 뭐 교정하고 윤문했다 그랬는데 교정 윤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상당 부분을 실제로 썼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안창호 일대기를 집필했고 이게 바로 끝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안창호는 우리 어떤 민족사의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큰 스승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한국의 대문호가 어쨌든 이분은 썼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런 1차 자료들을 2차 자료를 모아가지고 편견을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상당한 단절 기간이 있다가 또 이분이 이제 그 한국 들어와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잠깐 들어갔을 때도 옥바라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도 일단 이광수가 스포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가진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값진 책입니다. 사실. 수많은 어떤 정기 내지는 평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민족사적으로 큰 어떤 인물을 우리 어떤 대문호가 그것도 직접 일을 갖다가 해보고 나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책이 저는 좀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아마 강독을 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안창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안창호 위상이 어느 정도 있냐면 일단 아까 임시정부의 어떤 사실상 조직자였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 전에 1910년에 그때 이토 히로부미 안창호는 이토 히로부미를 직접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안창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진영의 중심이 되기를 피해서 시민회나 청년학우회나 다른 하여튼 여러 조직에서도 항상 중심 인물을 감투조하는 사람 추대를 하고 자기는 무모한 그들의 사람이 되기를 일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통일 단결에 죄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청년들이 그냥 당신이 중심 임시정부 중심 인물이 되라고 하는데 계속 고사를 한다 이게. 뭐 한 수십일째 고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각지의 거두들 있잖아요. 그 당시 뭐냐면 연해주에도 있었거든요. 최재형이 있었고 서간도, 북간도 뭐 다 있었잖아요. 그 다음 하와이도 있고 미국도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임을 기다려서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를 자기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모이면은 자기는 이제 그걸 갖다가 고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년들이 이제 그 말을 따랐는데 그때 이제 도산의 반대 이유가 저런 겁니다. 의회에 있어 평생을 애국지사로 바친 선배 무시하는 것 불구하고
둘째로는 사체의 도리와 체면에 있어서 이 모든 지도자들이 임시정부의 협력이 아니면 민족을 중의를 망라했다는 사실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민족운동이 분열될 염려가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확약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 내무부장이 취임합니다. 이게 나중에 김구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 국민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기반을 깎아놨지 않습니까? 깎아놓은 데서 25,000불을 딱 가져다가 조기 안에 딱 정청 차리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정부를 보고, 그때도 정부를 볼 때도 뭐냐면 아침마다 뭐 조회 딱 하고 국기 계약하고 애국가 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도산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당시 애국가 만들었어라고 하면 도산은 얘기 안 합니다. 애국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항상 자기가 뭐든지 이렇게 자기 명의로, 자기 개인 명의로 뭔가 발표하기를 갖다 꺼려했습니다. 일단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동지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참동을 구해가지고 동지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되기를 기다렸죠. 이 한국 정치판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도 뭐냐면 서장파들이 반대를 해요. 이승만과 이동희를 임시정부 희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창호가 설득을 해서 이제 결국은 안창호가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안창호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때 이미 임시정부 박살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뭐 이승만 탄핵당했을 거예요. 네. 항상 기본이 그거잖아요. 준비 없는 계획 없는 운동, 적극적 운동이 우리 민족의 어떤 과거 결정이요 습관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당시 아까 이제 신용화 선생이 도산 창호가 그때 임시정부가 아까 뭐 해외 승인도 받고 뭐도 했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도산 창호가 이제 그 당시 북한도 서간도 러시아를 연해줍니다. 미주 하와이 5개 지역에 실제로 운동 300만 있었는데 그 300만 동포를 조직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연통제라고 그래가지고 연락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준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 나옵니다. 나가자 죽자 이겁니다. 우리 요즘 술 먹을 때 그냥 먹고 죽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먹고 죽자 그러는데 저 때는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일본하고 싸우다 죽자 그냥. 둘이 모이면 둘이가 나가서 싸우다 죽고 셋이면 셋이 나가서 죽자. 나가서 죽자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진짜로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그 작은 말에 하는 것도요, 뭐 부자는 타는 겁니다. 사실은. 임시정부 이름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내놔라고 안 내놓으면 뭐 전부 딱 들이대가지고 내놔. 이게 강도인지 이게 무슨 독립운동 잠깐만에 하는지 구분도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돈 틀어가지고 말입니다. 다 착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레닌이 있잖아요. 레닌이 또 우리 임시정부한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창호는 안 받았어요. 돈도 뭐냐면 그냥 그 1전이든 2전이든 10전이든 간에 동포들이 17만 원 그거를 갖다가 걷어가지고 딱 그냥 예산 세워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뭐냐면 원래 한국이 전통적으로 우리 양반이 손에 물 묻히는 거를 꺼려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때가 뭐냐면은 이 활동가 운동가들은 손에 물 묻히는 그냥 자기는 그냥 뭐 누군가 돈을 갖다 대주면 자기는 어느 날 그냥 되면은 그냥 폭탄 던지고 죽자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안창호는 아까 이제 자기가 벌 거는 자기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반 독립운동 판의 어떤 주의적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정말로 오래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그냥 기본과 원칙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국민개병주의, 국민개납주의, 국민개혁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관념이 극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경제의 생활을 못해갖고 유교영향으로 해서 죄를 갖다 천하게 얘기한 것이 우리 국민에게 경제적 관념을 일소해버렸다. 그래서 모든 생활 가서 경제가 어떻게 중요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 그 군자금 마련하는 방식은 부자들한테 강도질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유교표는 돈이 나오게 하는 유교표가 아니고 못 나오게 하는 유교표가 그랬습니다. 이게. 그 임시정부의 돈이 왜 안 나오냐? 실상은 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민은 돈이 없어도 일이 되는지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그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요. 그 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에 지금 운동판이 원래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을 때 돈이 뭐냐? 그 당시 뭐냐? 부모한테 의존했어요. 그 다음에 잘 나갈 때 중학생의 회비를 갖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몸만 희생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경제관념이 없어요. 안창호가 살았던 시대는 그때는 뭐냐면은 양반 그 조선 유교 체제의 어떤 이 관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는 맨날 학생운동의 어떤 관성이 남아가지고 시민사회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꾸 물론 독서모임은 항상 뭐 십시일반주의가 정착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사회디자인연구소를 합니다. 한 18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돈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운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경제관념이 확고합니다. 사실. 근데 그걸 안 다니는 사람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땅에서 솟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훨씬 심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참 유명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 상해 인명 있잖아요. 그 당시 온통 그 건달투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직접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어떤 뜯어먹는 사람이거나 집에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그냥 뭐 부자 친구한테 빌붙는 빈대거나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연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일하십시오. 여기서 할 일이 없거든. 서구권에 가서 넘어가십시오. 독립운동 하도록 하면서 노는 자는 독립의 적입니다. 특히 상해에 있는 일은 개병, 개납, 개업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제1령은 각 사람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직업 기능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직업학교의 직업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직업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 진학률이 지금 한때 80%까지 갔다가 지금 70%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대학 교육이 한국 산업 현장하고 엄청난 괴리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뭐냐면 안창호의 어떤 이런 것 정신과 방법이 대한민국한테 개성이 됐다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은. 아까 뭐 아마 어떤 분단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단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 기풍 자체가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어떤 빌붙고 일종의 기대 추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자부를 했잖아요. 자기는 이 제주로 언제나 생활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선인데 전진과 급진 노선인데 그 당시 급진파는 뭐냐면 서북간도하고 러시아에 있는 동포의 재력과 인력 조합해가지고 당장 일본에 대해서 무역적인 독립투쟁을 갖다 일으키자. 이게 이제 이동희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때 산업은 다 뭐 교육은 다 뭐냐. 둘이 모이면 둘이 나가 죽고 셋이 모이면 셋이 나가 죽고서 싸우자. 나가 죽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진파가 이제 바로 이제 안창호 생각인데 실력 없는 거사를 하면 달걀로 돌을 때리는 거라. 그리고 재동포의 경제력과 인명을 사모하고 둘째 국내 동포에 대한 적의 경계와 압박이 더 엄정하여 문화와 경제적 향상이 저지됐더니 우선 서북간도 러시아형 미주동에 제도하는 동포 산업을 진영시키고 교육을 보급시켜서 좋은 기회가 들어오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준비 공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술련 합병으로부터 김인현 3.1운동에 이런 10년간 나가야 투자식으로 민력 배양에 등한되었을 뿐 아니라 무관하게 세운다. 그 다음에 독립군을 조직한 나의 민력을 갖다가 꼭 소모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복철을 전체를 갖다가 밟지 말고 이번 독립운동 개시를 기회로 나가자 죽자 대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을 상해 모임 영수 일치 의사로 동표에 표시하자. 그리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가장 기본 생각은 그 국민이 도덕 있는 국민이 되고 지식 있는 국민이 되고 단합하는 국민이 되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남에게 멸시를 안 받도록 하는 것. 저 국민 중에 덕 있고 지가 있고 애국심이 있는 개인이 많이 생기는 것. 우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냐면 이번 사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높이 받들을 만한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을 갖다가 만들고 이상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국가를 갖다가 만들고 그걸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 왜 망했냐 그러면 이완용 때문에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을사오적이다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사오적 암살한다 그래가지고 뭐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건 일본도 아니고 이완용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가 누구요? 그건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주게 조화를 받게 했으면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게 허용했어? 그러므로 망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엉망하고 구지는 상대를 엉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위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들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되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고 가슴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을 왜 못하고 어째야 그놈이 죽일 놈이야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를 왜 깨닫지 못하시오.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수많은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폐 세력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적폐 세력. 적폐 세력이 누군데?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에요. 이를테면 뭐냐면 이런 난타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명박 박근혜 9년 때문에 생긴 문제 전혀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훨씬 어떤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적대 세력한테 덮어씌우고, 그 다음에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한테 덮어씌우고, 이명박 박근혜한테 덮어씌우는 그런 짓거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를 뜯어보면은 전혀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자기 문제로 삼아야 비로소 자기로부터 고칠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는 지금 현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남 탓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결점을 갖다가 거짓과 본론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진실로부터 부정직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도 있습니다. 위선도 있고, 이런 걸 전체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뭐냐면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결점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무실력행이 뭐냐면 힘쓴다는 거예요. 힘쓸무, 그 다음에 이게 몇실이잖아요. 허비나 부정직이나 이게 아니고 실제 진실과 실질, 진실과 실질에 힘쓰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행은 행이 뭐냐면은 말만 하지 말고 행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의 핵심 모토가 무실력행 충의용감입니다. 자, 무실력행은 개인 도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충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애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감은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정신에 딱 그냥 이렇게 8자로 이렇게 지각하면 무실력행 충의 용감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가장 큰 결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사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당시에 아마 영국, 미국이 최고 선진국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럼 영미인하고 조선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자기 생활의 행운이든 불행이든 다 이게 국가의 행망이든 간에 자기는 말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영미 사람들은 자기 책임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민족성 개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기분 나쁘게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 민족은 거짓과 공론이 많고, 즉, 실행이 적고, 단체 생활에 훈련이 부족하고, 즉, 단결력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왜 형사관을 조직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미국에 형사관 있나? 영국에 형사관 있나? 없잖아요. 왜 그런데 한국에 형사관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저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한 과정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제 형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나로부터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로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어떤 세계 평화와 인류 공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미소를 갖다가 아주 강조를 합니다. 갓난이는 방그레, 늙은이는 벙그레, 젊은이는 빙그레. 우리 민족은 빙그레 없는 민족이라는 별명을 얻도록 하자. 사랑의 나라, 미소의 나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갖다가 사랑의 나라, 미소의 나라라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 했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걸 사랑과 미소에 대한 공부 얘기한다. 사랑도 공부다, 미소도 공부다. 그 다음에 이분이 유머를 좋아하는데, 유머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않아요. 우석이라 그러는데, 우리 유머라고 그럽니다. 우석이를 일종의 예술로 알고 그걸 연수하거나 연수로 훈련입니다. 실현하는 태도는 더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과 같은 승리와 용기가 없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내가 일찍부터 좀 이렇게 그 안창호 선생을 만났으면, 저도 저 우석의 사상, 유머 사상을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딱한 강의 말고 아주 재밌는 걸 할 텐데, 제가 그쪽에 제대로 우석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거의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덕체잖아요. 지덕체
지성과 덕성을 강조하는 사람 많은데 체력은 별로 강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덕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산안에서 지금도 지덕체를 강조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결, 정돈, 정갈을 꾸미고 바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커튼이나 화분 같은 거는 제가 직접 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촌 건설 계획인데 이것도 뭐냐면 한 200~300호짜리 마을을 갖다가 그 당시 중국과 만주 쪽에는 땅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땅을 갖다가 몇만 평이나 몇십만 평 사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서 완전히 그냥 이상적인 어떤 촌을 만들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냐면 거기서 민족성 개전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은요, 그때 뭐냐면 마을 회당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금융 협동조합을 만들고 같이 여관 있잖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공동 여관이 없으면 집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적으려 그러면 집집마다 이불이라든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을에 그냥 그런 어떤 여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손님도 그냥 아주 편하고 기분 좋게 하고 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마을에다가 그것도 협동조합 만들고 어떤 이 금융조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으로 이렇게 노는 오락시설 있잖아요. 같이 떠들고 노는 시설, 식당, 그 다음에 뭐 교육공간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굉장히 어떤 사실 시간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만주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상해 쪽으로 진주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상해 근처 잡으러 오면 문명의 중심지에다가 촌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로 일본이 들어오니까 결국 이 사람의 어떤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이러한 어떤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한국에 별로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뭐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생운동은 본질은 뭐냐면 한 시간에 한 2페이지 봤나?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 시간에 50페이지씩 그냥 한글책 보듯이 그냥 막 보고 그냥 쫙 얽고 말이다. 뭐 글 잘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 자,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실물이 있어요. 실물. 시장의 기업 활동이나 인간의 활동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론이나 아니면 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세컨드 핸드거든요. 그 자체가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 봤던 친구나 인터넷에서 글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실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실물 경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김창훈 씨도 우리 황희연 씨 알죠, 그죠? 근데 변희재도 그런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농경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실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가지고 그냥 막 전개를 하거든요. 그 관념과 개념이라는 건 어떤 실물로부터 나온 건데 이게 그 부분을 갖다가 모르니까 그냥 그 관념을 막 얽어 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갖다가 많이 펴요. 근데 이제 안창호는 뭐냐면 아주 나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사로 담궈놨어요. 남한테 기생한 적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우주와 인생의 궤도를 갖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독서를 하면 독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 독창적인 지식과 타인의 것까지 대조에 불러있다 그런다. 이렇게 하는 공부, 이 공부로 얻은 지식임으로 도산의 지식은 도산의 생명과 피가 흐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업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출판. 왜냐하면 출판이라는 게 사상과 지식을 시각과 공간의 제거로 퍼스널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서점도 학교고 최강교사도 학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범, 본복이고요. 백문이 불여일이라고 뭐 이런저런 이런보다 실제로 저희가 해가지고 그냥 이상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거 쉽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그냥 딴 데서 이상처 복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모범을 갖다가 창출을 해가지고 따르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 단어를 갖다가 그런 표준이 딱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는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화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한테 지 잘났다고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맨날 그냥 모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봉사단 단으로서 결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수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둘째, 셋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런 부분도 또 참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저도 참 놀란 게 1902년에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미국에 딱 가보니까 중국인들이 미국에 먼저 갔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고려 인삼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삼 장수들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이 이민 가기 전에 말입니다. 인삼 장수들이 그냥 스스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조선 사람은 쌍투를 틀고 있는데 서로 이제 싸우더라니까 쌍투 잡고 서로. 그게 뭐냐면은 인삼 장사들끼리 구역이 있는데 구역을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싸웠고.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그 쌍투 잡고 막 싸우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더라. 근데 가보니까 조선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뭐 신용 높고 집안 불결하고 너무 많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거기서 정착을 딱 해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소재 인부가 된 겁니다. 돈 받고 청소해 준 게 아니고요. 직접 가가지고 집에 조선 사람들 그 집안 청소를 해준 겁니다. 공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냐면 이 새끼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뭐 그랬겠죠, 그죠? 신뢰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뢰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600명짜리 조직을 만들고 나중에 이게 대한민국민회로 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안창호의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이른바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런 것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공장의 위장 취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만 안창호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그냥 동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청소하는 집들을 갖다 해서 과연 신뢰를 갖다가 과연 쌓을 수 있을까? 그때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일단 요 정도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